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거침입 시에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간단하지만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살고 있는 집만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복도, 마당, 옥상과 계단 같은 공용 공간도 주거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범죄로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죄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주거지나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둘째, 동의 없이 들어갔을 경우 무조건 본죄에 성립됩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할 경우입니다. 넷째, 주거침입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여러 명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면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신체를 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의 집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 예로 평소 연인이었던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평소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씨는 상대방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B씨가 A씨 몰래 주거침입하여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들어간다면 임차인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지만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해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와 같은 행동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일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확실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잘 대처해야지만 잘못된 혐의와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